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글자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월지라고 하는 글자 하나는 그 일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천간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뒀을 때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양을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 바로 이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갖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나무잖아요. 목은 이제 목은 간단히 말해서 나무죠. 나무도 되고 뭐 화초도 되고 화목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나무 하게 되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물론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산에 등산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참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우리나라 전나무가 있나요? 전나무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거 이렇게 위로 곧게 단단하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자라는 이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야생화 같은 거 있죠. 야생화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뭐 난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갈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풀들도 있죠. 그 작은 풀들도 좀 꽃을 피우는 예쁜 그런 화초가 있는가 하면, 그냥 넝쿨 식물처럼 그냥 아무 이름 없이, 무명초라고 하죠. 무명초, 이름 없이 그냥 자라나는 잡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이렇게 참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편백나무 같은 거, 아니면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는 500년 이상 돼 가지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연륜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하고 향천성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는 이런 나무들을 대체적으로 양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양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난초라든가 야생화라든가 풀갈대, 기타 이런 뭐를 이런 잡초 같은 거 있죠. 나무나의 잡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음목이라고 해서 이제 을목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크고 곧고 이렇게 자라는 아주 큰 아름드리 큰 나무로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풀 내지는 화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 목은 양목인 간목이 좋은 것이고요, 음목인 을목은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솝우화라고 있죠. 이솝우화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솔직히 이솝우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도 어렸을 때 읽긴 했지만, 이솝우화는 아이들도 읽지만 이건 성인들도 이렇게 다 큰 어른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화라고 보는데, 이 안에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죠. 여기서 참나무는 간목인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음목인 을목이 되는 것인데, 결국 참나무라고 하는 간목은 단단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어떤 큰 어떤 시련이 당했을 때 이 우화에서는 참나무는 부러졌죠. 근데 을목인 음목인 갈대는 모진 바람이 불더라도 부러지지 않고 그 바람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양목이니까 큰 나무니까 좋은 것이고, 작은 잡초 내지는 화초니까 을목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 커도 결국 베어내서 제목을 쓸 때 나무값 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난초 있잖아요. 난초 괜찮은 거 촉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난초들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나무들도 큰 나무는 그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가성비로 따지면 차라리 작은 화초가 오히려 향이라든가 이렇게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도 갑목 나름대로의 갑목 못지 않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좋고 어떤 일간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것이지, 갑목이라 좋고 을목은 나쁘고 무토는 좋고 기토는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목은 갑목 나름대로의 용도,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어야지만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데,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금방 같이 이렇게 큰 나무, 참나무 같은 이런 전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되는데, 이런 큰 나무는 그냥 계속 10년, 100년, 1000년 무작정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성목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나무를 베어다가 배도 만들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장신구, 뭐 가구도 만들고 목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고요. 요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동량지목으로 쓴다 내지는 동량지제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단하고 곧곧 큰 나무를 갖다가 배를 큰 범사를 지을 때나 아니면 큰 집을 지을 때 대돌보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풀 내지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갈대를 뽑아다가 기둥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이를 이루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을목이 꽃을 아름답게 펴서 세상만방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향기를 갖다가 이렇게 발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으로 나누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그 용도 내지는 쓰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갑목과 을목, 즉 양목과 을목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은 성목이 돼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반드시 나무를 베어다가 잘 다듬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화를 가지고 경금을 갖다가 예리하게 잘 날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도끼에 날을 세워야지만 목을 갖다가 재단할 때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목공소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톱을 가지고 사람이 힘으로 했지만, 요즘은 전기톱 내지는 아주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무를 베는 장비도 요즘 포크레인 가지고도 하고요. 그죠? 장비들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 장비들 즉 나무를 베고 다듬는 그 칼날 같은 것은 예리할수록 나무를 갖다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가 조각을 하는데 조각도가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을 우아하게 좀 섬세하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경금 정화로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목이 아니라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라고 했죠. 근데 성목이 아니라 생목,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나무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마치 을목과 같이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라,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로, 을목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경금을 취용하지 않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화하고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거하고 을목 같은 경우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갑목이 생목일 때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은 을목하고 똑같지만은, 갑목이 다 자란 그런
성목이 되었을 때는 경금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 을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드문 일이지만 내일 공부하겠지만 을목도 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을 즉 술을 생하기 위해서 금을 쓰는 것이지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같은 나무,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하고 을목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를 볼 때는 그래서 일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일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냐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간목은 왕했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데 용도가 쓰이는 거고,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 평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간목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미월의 무토하고 미월의 간목하고는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의 배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지는 12개월을 말하는 거죠. 12월, 12월을 말하는 것이고, 또 3개월씩 따져서 춘하, 추동이 달라지게 되죠. 즉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왕쇠라고 하는 오행의 왕쇠도 달라지게 되고 한열도 달라지게 됩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묘월 같은 경우는 인묘월은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월 같은 경우는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상 해자월은 뭐예요? 해자월은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은 모두 토왕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월령에서 화가 왕하다, 그 다음에 금이 왕하다, 수가 왕하다, 토가 왕하다, 또 목이 왕하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월령에 따라서 한열도 달라지게 되죠. 자,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이기 때문에 매우 한열에서 매우 차가운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오비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 양기가 가장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계절에 해당이 되면서, 만약에 신유술 같은 경우는 서늘한 기운, 그 다음에 인묘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따뜻한 이런 기운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지 하나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절대적으로 월지를 간과하고 사주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또 다른 데서 사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뭐 정관이 있네, 편관이 있네, 내지는 정제가 있어서 돈을 버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긴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진 않지만,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전체 큰 틀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약하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알아야지만 이 두 가지를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빈천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솔직히 역술가의 입장에서,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뭐 부귀 빈천하면 좋은 것이 부귀하면 좋은 것이고 빈천하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로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판별되는 것이죠. 원래 사주라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 명예가 있으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돈과 명예가 없으면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째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 삶의 부귀빈천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봄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곳은 피해 가고 또 좋은 곳은 또 향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것을 취용하고 나쁜 것을 피해가자,
축일피흉이라고 하죠. 축일피흉.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셔야지, 사주를 보고 내가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 사주를 보고 내가 명예를 크게 얻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당하기 쉬우냐면 뭐냐면 그죠,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해서 돈을 삥 뜯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는 만큼 사기를 당하기 쉽고요. 또 사주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클수록 혹세무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사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 이런 거죠. 개운해준다. 개운법이라고 해서 운을 바꿔준다, 고쳐준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이 받고 개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그거 별로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운세를 개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올해나 요번 생은 어차피 사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달라지고 그런 거는 물론 뭐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생에서 내가 기도하고 마음 비우고 좀 선업을 많이 쌓는다라고 하면 내 생에서의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주는 좀 좋은 사주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오래 타고난 사주는 뭐냐면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면 업이라고 하죠. 업. 그래서 뭐 선업도 있을 수 있고 악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업에 의해서 타고난 사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 그거 말이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농부가 봄에 예를 들어서 오이를 심었으면 반드시 오이를 거둬들이게 돼 있고요. 봄에 가지를 심었으면 반드시 가지를 얻게 돼 있는 것이지, 오이 심은 사람이 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가지 심은 사람이 오이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땅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죠.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열심히 농작물 가꾸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대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물꼬를 터주고 해야지 좋은 결실, 좋은 소장을 얻을 수 있는데, 혹시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소출이 당연히 적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씨도 뿌리지 않고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도둑놈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 뭐 물론 개운 뭐 기도하고 하면서 조금은 바꿔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제 인터넷 토론방 같은 데 보면 기도 같은 것, 뭐 어떤 뭐 절이라든가, 어떤 때는 뭐 무당들이라든가, 어떤 때는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준다, 해준다는 명목하에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돈을 좀 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는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기도인 것이지, 남이 해줘서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대기업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유명한 스님들한테, 유명한 목사들한테, 유명한 신부들한테 돈 주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내세 그 다음 생까지 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4, 5, 미월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이면서도 어떤 여름,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 이렇게 표현하고, 경우에 따라서 만하 이렇게 표현하다. 늦여름이죠. 늦여름. 그 다음에 바로 이 미월이 지나고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에서 다시 이제 금이왕은 아까 어떤 절이 신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늦여름이라고 해서 안 덥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이거는 7월 15일날 강의를 제가 7월 14일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침 8시 7시인데도 아침 온도가 30도에 30도, 그 다음에 습도가 있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푹푹 찌기 시작하죠.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아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찜통더위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찜통더위가 있고요, 찜통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위가 있다라고 했죠. 불볕더위는 뜨거운데 그래도 습도는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찜통더위는 더우면서 습도까지 높은 거죠. 찜통더위는 습식 사우나, 불볕더위는 건식 사우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더워요? 당연히 찜통더위가 더 더운 겁니다. 찜통더위 되면은 그늘가 더 더워요. 근데 불볕더위는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 찾아가면 그래도 조금 더위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찜통더위는 어디가 더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렇게 이제 더운 그런 기후가 되는데, 미월은 찜통더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4, 5, 미월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불볕더위만 생각하시면 돼요. 찜통더위라기보다는 4, 5, 미월은 수기가 부족하고 더운,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조열한 그런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의 특징이 매우 조열하고 뜨거운 그런 기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 어떠한 감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간이든 간에 4, 5, 미월, 미월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을 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수가 없으면 안 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냉기라고 해서 냉기, 에어컨,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지만 에어컨 같은 거 있죠. 에어컨이 있어야지 한여름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간목 자체는 뜨거운 여름이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도 마르고 이파리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미월의 간목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오사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때 물은 임수보다는 간목 같은 경우,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임수, 개수를 설명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우로수, 이 말을 제가 괜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수, 대해수, 개수, 우로수,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간목은 물을 길러다 쓰는 것은 대해수를 갖다 쓰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우로수를 쓰는 것이죠. 당연히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간목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간목도 살게 되고요, 미월에 마른 땅도 촉촉하게 되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마권 안에 있죠. 20일이 되면서부터 장마가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불볕더위 내지는 찜통더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비가 한 일주일, 2주일씩 안 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땅은 마르고, 땅이 마르면 간목도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간목도 살고 땅도 촉촉하게 생기를 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미월의 간목도 약하지만 4, 5, 미월의 개수 또한, 수 또한 임수, 개수 모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금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 5, 미월에 뜨거울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보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간목이 너무 왕해졌을 때는 왕해진 간목을 갖다가 적당히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야말로 진짜 큰 나무 같으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목의 특성상 신금을 보는 것보다는 경금을 보는 것이 그래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월의 간목은 개수라고 하는 인성과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얻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간목이 미월에 월령에 통곤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간목 자체가 약하니까 지지로 간목의 뿌리를 얻게 되면은 사주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양목인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되겠습니다. 미월 4, 5, 미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여름이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격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월지 자체는 음토가 되죠. 음토. 근데 목은 극하는 관계, 토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 되는데, 양대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되죠. 정제, 정제격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아무리 간목이 미중 을목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간에 비해서 토가 재성이 더 왕하죠.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재에 왕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성, 특히 정제가 재물이고 인기고 또 유흥오락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겠죠. 또 더군다나 지지로 토가 다시 많아진다거나 또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일간이 더 약해지고 재성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그때 재성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갖다가 내가 빌려다 쓰는 거기 때문에 빚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남의 재물을 갖다가 강제로 갖다 쓸 수 있으면 강도 내지는 뭐가 될 수 있다? 절도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재다신약하게 되면은 일간을 생조해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만 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령과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약했을 때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성인 수도 있겠고, 비겁인 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령 자체가 여름이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으면 그 나무 자체도 고목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우려면 그 전에 인성이 수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내지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있은 연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갑인 뭐 이렇게 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목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로 볼 수 있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무가 말라서 고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 어떤 걸로 도와줘야 되느냐, 당장 먼저 시급한 것은 물이 먼저 있어준 연후에, 충분히 물이 있을 때는 목을 쓸 수 있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급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히려 사주를 더욱 조열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하고는 달라 똑같은 토 재성이고 음토이긴 하지만, 미토는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마른 땅임에 반해서, 건토임에 반해서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축미충이 일어나게 되면 습토인 축토가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매몰되기 때문에 그 수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월간에 이렇게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어떤 분들 이것을 갖다가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락개갑이 되려면 일간이 을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인 상태에서 을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 간목이 을목에 의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을목 가지고 미토 축토를 갖다가 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파하기 때문에 이 을목은 솔직한 말로 용도가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을목 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제다행이 자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자수 가지고 미월에 토왕절에 화토가 염렬한 조열한 그런 시국에 을목 자수 하나 가지고, 일지 있는 자수 가지고 간목을 생주하고 또 토를 갖다 윤토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다시 조금 더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간목이 지지에 뿌리를 데가 없습니다. 미중 을목이 있긴 했었지만 충미충암으로 인해서 미중에 있는 을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에 뿌리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수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가장 꺼리는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이렇게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뭐 자수 하나 봤기 때문에 자수 하나 있는 것보다 자수 하나가 더 있으면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 간목, 시간에 있는 간목의 지지의 뿌리를 얻지를 못한 것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를 두 개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간목의 뿌리가 약한 것은 조금 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까지 볼 수 있겠죠. 병인 정묘시가 되면은 간목이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늦여름에
화토가 다시 왕해지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태에서 나쁘다고 한 보지 마시고요. 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중간에 이 무술대운이라고 하는 때가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잡아 놓고 수가 매우 부족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운에서 이렇게 수를 보충해 주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뭐 무술대운만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은, 난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수가 더 고갈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여자로 태어나면 병인시, 정묘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진수국이 되죠. 자수하고 진토하고 자진수국이 되는데, 문제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이건 나쁜 거예요. 미월에 토왕절에 축토까지 받쳐 충미충에다가 자진수국을 한다 하더라도 무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토가 수를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사시는 뭐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경호시 같은 경우는 좌우충에다가 연월지로 충미충까지 되죠. 이런 생시는 될 수 있으면 안 고르는 것이 상책인 것이고요.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수가 되면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겠고, 임수죠. 임수가 투출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생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계유시 또한 이 사주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수하고 해수의 차이예요. 자수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수에는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사주에 미중정화가 있었는데 충미충으로 인해서 미중정화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화가 없는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을해시라든가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됐을 때는 운세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생시 임신, 계유, 을해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병인, 정묘, 뭐 기사시 뭐 이 정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일일이 생시를 한 번씩 대입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좀 실질적으로 신생아 태길에 응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만, 그 사주를 타고 나는 아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부해서 선택하시고, 혹여 모른다,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셔서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